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의 탈북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 3만 명 정도가 넘으시는데 우리 오신 분도 이제 남성인데 남성분들이 대략 얼마나 되죠? 30% 됩니다. 30%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 탈북 남성들이 국제 결혼하셨다가 저한테 상담하신 분 한 대여섯 명 되시거든요. 예, 상담을 안 하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를 모르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탈북민 남성분들도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실히 증명된 거고,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라든가 어떤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억울한 그 심정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나름대로 해결점이라든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350만 원 결혼업체인데 주셨고 한 4개월 정도 연락을 이제 취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이제 연락도 안 받고 또 사라진 게 뭔데,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이제 남편으로서 매달 생활비라든가 한국어 교육비 형식으로 수개월을 보내가지고 한 156만 원 정도를 주셨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또는 연락을 두절한 그 이유가 뭔가요? 베트남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을 돈 보고 와요. 예예.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에 신랑 있는 여자입니다. 아, 우리 신랑이 있는 여성을 결혼업자가 소개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얘가 저기 알게 되신 거예요? 신부 신상 정보를 안 제공하고 나한테 결혼시킨 게 이게 신상 정보를 못 받으셨죠? 예. 아, 이런 상황에서는 그 결혼업자가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유 없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연락을 두절하고 사라져버렸으면은 즉시 그 여성에게 연락을 하고 오해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그 중개업자가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어떤 그 여성의 잘못이 인정됐다면은 그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잘 대화를 해서 다른 여성과 이렇게 재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탈북민 피해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탈북을 해서 우리 어렵게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국제결혼 피해를 당한다면은 그 고통은 저는 제 3자의 입장으로서도 참 마음이 좀 아픈데 많이 힘드실 건데 어쨌든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 결혼업자는 지금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마음이 없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말이 있나요? 지금 정부 소개업자는 예. 소개업자 대표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오래걸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 예. 돈은 분명히 그 사람이 받았죠. 예. 지금 아까 저기 우리 이번 모임에 한 20명 정도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질문과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개자한테 주신 돈이 1,350만 원인데 결혼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결혼을 하셨을 때 하객이 부모 일가 친척 포함해가지고 지인들 전부 몇 명이세요? 7명 왔더라고요. 하객이 전부 7명이에요? 예. 그러면 그 결혼식은 어디서 했어요? 결혼식장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니까 결혼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했습니다. 결혼식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7명이서 왔는데 그 밴드 아마 축하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 밴드는 몇 명이나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객은 7명뿐이 안 됐어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명심하실 게 뭐냐면은 결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객이 7명이 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결혼일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전통 결혼식도 있고 이제 그 가혼이라고 해가지고 약혼 형식, 또 이제 임시 결혼식 형식 이래 가지고 1차로 결혼식도 하고 약혼식도 하고 그 2차로 전통 결혼식을 대부분 하는데, 전통 결혼식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베트남 전통 결혼식이라는 거는
잘 몰라요. 나는 그래서 국제결혼정보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사전 정보 제공을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전에 국제결혼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면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또 멀리서 저기 어려운 나라에서 오셨는데 무서워서 결혼 안 할까봐 아마 정보를 제공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전통 결혼식이 없다는 얘기죠. 전통 결혼식을 나는 어떤 건지도 몰라요. 아. 결혼업체에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전통 결혼식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륜지 제사이기 때문에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나의 결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인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알려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남성하고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므로 많이 와서 축하 좀 해달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결혼식 조촐한 결혼식을 했다 하면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형식만 떼운 거예요. 아마도 결혼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하객들이 올수록 더 좋고 그리고 결혼식 날 뭐 장인 장모 되실 분들 또 아내가 되신 분의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밝았나요? 잘 웃고 이렇게 뭐 좋아하고 표정은 돈 먹게 됐으니까 한국 남자 돈을 먹게 됐으니까 아무 베트남 여자는 하나도 안 내고 한국 남자 돈을 먹게 됐으니까 인상이 아주 뭐 기분이 하늘 날아갔고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혹시 그 아내의 집 장인 장모죠. 장인 장모의 집에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혼식 하러 가셨을 때 몇 박 며칠로 다녀오신 거예요? 3박 4일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갈 수가 있는 시간인데 그 정도면은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 거예요? 결혼정보업체가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만들더라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상태 그러면 혼인신고 하셨나요? 한국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중도에서 사라진 거죠. 예, 간절하고. 예, 베트남국에서 잠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거 주고받은 거 좀 있었나요? 예, 석 달 정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정도의 그 문자는 주로 무슨 내용이죠? 돈을 받으라고 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돈을 안 보내준다. 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우리 남편분이 준 돈을 자기한테 안 줬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중간에서 착복할 수도 있고 뭐 전달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덜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국제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실 것이 이 정도 충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을 믿고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아니더라도 소개자를 믿고 돈을 이제 아내한테 갖다 줘라. 어차피 베트남이든 뭐 필리핀이든 가는 인편에 보내면은 수수료도 없고 싸니까 믿고 맡기는 경우인데 또 아내와 남편과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카톡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 잘로라든가 필리핀 같은 필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 무료 통화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또 무료 번역과 공증이 있으니까 통역이 있으니까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확인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또 말도 안 통하고 이런 번역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중개업자들이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조금씩 있는 경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결혼 중개업자가 지금까지 당한 이런 고통, 아내가 갑자기 돈만 요구하고 156만 원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문자가 잘 받고 또 그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고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국제결혼업체 놈이 저기서 베트남 가서 내하고 결혼한 여자를 폭행, 공갈 협박하고 군품 내가 원고가 제출한 제공한 군품을 다 빼앗고 앙패들 시켜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결혼업체가 베트남 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까마귀 남자 배 떨어진 격으로 예. 그 다음에 여자가 잠적하고 나한테 카톡 보내고 카톡 메시지 보냈는데 국제결혼정보업체가 돈을 안 보낸다.
지금 말씀 중에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베트남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겁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국제기로는 정보 없이가 말하더라고요. 깡패들 언론 분할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보냈다고. 아, 그래서 이제 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한국에 빨리 들어오라? 아니면 이런 얘기인가요? 국제기로는 정보 없이 입장에서도 그 여자가 네? 이제 연락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행동하니까 잡아다가 혼내주려고. 예, 깡패들 측에서 폭행, 공갈, 협박으로 군품 다 뺏었던 사진 증거가 다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혼동이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과 결혼을 했다가 이 좀 등치 큰 사람들, 또 그 나라의 건달이라든가 깡패들 이런 친구들을 두세 명 정도 데리고 와서 한국 남편들에게, 남성들을 겁을 주고 여권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압수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여성을 협박을 해서 돈을 뺏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남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해요. 좀 성격이 좀 날카롭고 좀 똑똑한 사람한테는 못하고 약간 겁도 많고 너무 순수하고 착한 이런 성향의 남성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여기 지금 제가 무슨 책을 쓰고 있는, 여기 이 서류에 쓰고 있는데, 이 서류에다가 문서에다가 각서를 받기도 합니다. 돈을 안 줬는데도 돈을 줬다고 써라, 또는 한국 가서 500만 원을 나한테 입금하라,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받은 돈은 다 돌려줬으니까 돌려받았다는 것을 사인을 하라. 실제로는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도 세상에 모든 남성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깡다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너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남성들이 실제로 여기 우리 모임에도 오늘도 이제 몇 분이 오셨는데, 진짜 그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고 막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다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당할 확률이 높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그 여성들을 겁박을 해서 하던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는 저자가 국제결혼 중개업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편분이 이렇게 뭐냐면 나는 아니지만 가까운 우리 한민족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셔가지고 한국 실정도 잘 모르고 또 더구나 국제결혼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지금 처음으로 결혼했으면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성에게 전달을 해서, 당신 이 남편이 내가 만나보니까 참 좋은 분이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다 버리고 한국 가서 아기 낳고 잘 살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여성한테 무슨 깡패를 보내고 폭행을 하고 가지고 있는 금품을 뺏었다는 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 자체는 큰 잘못입니다, 결혼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참 피곤하고 사기 결혼을 당해서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다 메모하시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으니까 녹음하시고 그리고 몰래 영상도 좀 촬영하시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미리미리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나마 좀 이해가 가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어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많은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갑니다. 한국 남성들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탈북민 우리 남성들 굉장히 국제결혼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 모임이 있으니까 오시면 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죠? 예.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셨는데 패소를 하셨죠? 1심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1심으로 다시 되니까 다시 재심을 촉구하신 거죠? 예. 자, 이 상황도 우리 여기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하면은 이분의 어떤 모든 여건과 그 환경을 다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이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 참 너무하신 우리 판사께서 이렇게 1, 2심 패소를 했다는 것은 이분이 잘못 대응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편파적인 그런 판결을 떠나서 공정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분은 한국 생활이 얼마 안 됐고 한국 물정을 모르고 결혼법도 모르고 특히 국제결혼은 잘 몰라요. 그렇다면은 이유 불문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한국에 안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국제결혼 중개업자하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국제결혼 이용자,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국제결혼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그리고 국제결혼 이용자인 한국 남성이 유임계약을 하는 거예요. 유임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지금은 또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최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결혼생활이 있는 것을 국제결혼 유임계약의 종료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항까지만 데려다주고 남편에게 인도 합의서라든가 인도 이행서라든가 작성해주고 신부만 넘기면은 신부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서 남편 몰래 도망가 버려도 사실상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 한 달, 두 달 정도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결혼 유임 계약이 끝난 것이라고 판시하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상당수가 외국인 여성들에게 지시를 해서 너 이 남자 좋으냐 나쁘냐 다 사전에 간을 보듯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여성이 말을 잘못한다거나 나는 솔직히 이 남성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거나 그러면은 암암리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양심적인 업자들도 있어요. 불량한 업자들은 지시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 가서 너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결혼 안 하면은 너 언제 다시 결혼할 거냐. 지금 결혼할 여성들은 수백 수천 명이고 한국 남성들은 와봐야 몇 명에 불과한데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가서 몇 달만 살고 도망가서 돈을 벌어라. 그것이 효녀의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 불량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업자들을 만나면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같은 업체의 피해자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오늘 만나셨잖아요. 그분들의 징수서라든가 그 밖에 우리 국제결혼 피해센터 이 단체의 이름으로 사실조회 확인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그러면 판사님께서 본인만 피해가 아니고 그 업체한테 또 피해자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궁금하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실 확인서 인정하는 제출하는 즉시 피해자가 또 있네 하는 것을 참고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좀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변호사하고 소송을 같이 했지만 졌단 말이에요. 1심, 2심에서. 다시 이제 변호사하고 또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탈북민들은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수임을 해주니까 무료로 그건 다행이에요. 하지만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최고의 변호사는 당사자예요. 변호사가 아니고 당사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 소장을 써주고 법원에 가서 대신 변론을 해주는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런데 당사자는 그 모든 사건의 피해를 직접 겪고 몸으로 체험을 한
최고의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소송을 하시면은 오히려 승소율이 높아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유능한 변호사다 뭐다 해가지고 맡겼는데 잘 돼서 이기면 다행이겠지만 져버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선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지만 사선 수임료를 주고 수임한 변호사가 돈만 500이든 1000이든 300이든 주고서 패소할 경우에는 이거 다음 2심 항소에서 또 변호사 사게 되면 그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가 망쳐버린 그 사건은 다시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 사건을 이기고 지는 것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냐면은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극심한 피로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힘들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 잘 들어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는 분들. 1350만 원을 결혼업체에게 주고 여성이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결혼이 이행된 진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남성이 잘못이었고 국제결혼 표준약관 12조 환불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이 잘못이었고 여성이 잘못했다면 그 환불 규정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성이 잘못했다 또는 서로가 잘못을 해가지고 또는 합의해서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12조 환불 규정만 받아요. 그 규정이 어떻습니까? 결혼식 하셨죠? 예. 여성과 합방도 했나요? 예. 그러면 여성과 합방한 결혼식 했던 그 비용까지만 제하고 여성이 한국에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온 비용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혼식을 하고서 서로의 잘못이든 서로가 합의했던 하원이 됐다 그러면은 10%를 돌려받는 거예요. 1350만 원에 10%면은 13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잘못으로 파탄이 났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 액수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액수가 변호사 수임료도 안 돼요. 변호사 기본으로 300, 400, 500 이렇게 받거든요. 받아봐야 2, 300이란 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판례를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수많은 판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2천만 원을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을 줬으면 거기서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500, 600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판사 복. 우리가 아내를 잘 만나면 저 여복이 있다. 아내 참 좋은 여성 만났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판사도 똑같아요. 판사도 다 그렇진 않지만 이상한 성향의 판사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이 피해자고 어떤 지금과 같이 탈북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한국 물정을 잘 몰라서, 특히 국제결혼을 잘 몰라서 당했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탈북민 판결도 한국 남성 판결하듯이 똑같이 판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복이 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1350만 원을 받았으면은, 자, 우리가 실제 비용을 또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실제 비용이 얼마입니까? 중개업자들이 얘기하는, 결혼 중개업자들이 선정하는 광고성 실제 지출 내역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1350만 원을 받으면 나는 내 이득금은 불과 100만 원에서 200만 원뿐이 안 됐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1350만 원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비용으로 지출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200 이상이 절약돼요. 그리고 실제 결혼 진행 비용은 아까 밴드가 오셨다고 하지만 그 밴드 비용까지 다 포함하고, 그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오는 항공료를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300에서 400만 원이면 실비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350만 원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950만 원 정도는 순수익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업자가 수고한 비용, 통신비, 교통비 뭐 이런 것을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제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 800, 900은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순수익.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명한 판사라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판사님들께서는 아, 그렇구나 한 걸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판결이 오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저 사람은 500만 원을 돌려줘도 4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그 고통으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여기서 900만 원을 벌고 있다. 이런 판결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는 13년간 하루에 열 몇 시간씩을 쓰러져 가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이거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죽음을 걸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사악한 종자들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잠을 못 자고 괴롭다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가지고 산책도 못하고 집에서 계신다고 하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나이도 나보다 7살 아래신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 또한 저희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 영상을 혹시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보신다면은 당신들 양심껏 행동하세요. 양심껏. 그 900만 원 남는 데에서 한 700만 원 돌려줘도 200만 원 남잖아요. 당신들 200만 원어치 일했어요? 당신들 일한 것은 불과 20시간도 안 돼. 20시간도 10시간에 100만 원씩 벌었으면 큰 돈 번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맞선 보여주고 이거 시간으로 계산해봐요. 20시간뿐이 안 돼요. 그런데 200만 원 벌었으면 되지. 왜 900만 원을 벌려고 하냐고. 여기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으면서 내가 이렇게 흥분했다는 것을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저를 적대시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 말이 틀렸다고 하면은 그 영상에 댓글 사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저한테. 누가 맞나 틀렸나. 당신들은 돈을 벌려고 그거 하지만 나는 5억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무료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이렇게 잘 정신을 이제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한국 생활 잘 하시고 이 문제는 끝으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기려고 싸우지 마세요. 재수가 없어서 저런 자들을 만나면은 피해를 당하고 또 재수가 없어서 인덕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판사 연놈들 만나면은 또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가 와버리면 그때는 병들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좀 강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목숨까지 걸고 한국에 오셨으니까 잘 여기 저와 함께 해서 승패에 여전하지 마시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